3천만 원 넣고 317만 원 손해. 저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국민성장펀드 출시라는 연 40% 소득공제, 정부가 보증하는 펀드, 은행 PB도 증권사 직원도 좋다 라는 방송에 정부가 보증하다는 말만 믿고 당일날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세무사가 전화로 고객님 알아보니 실제로 돌아오는 공제 혜택이 317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을 넣고 317만 원. 나머지 2,683만 원은 5년간 묶이는 것이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추징세와 원금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성장 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퇴직 후 큰 걱정이 세금이었습니다. 퇴직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공제 40%라는 숫자는 퇴직자에게 희망처럼 느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설명하면서 준 자료에는 굵게 3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1,200만 원, 세율 26.4% 적용하고 환급액 316만 8천 원. 그 숫자만 보였습니다. 제 상황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연금저축펀드에 연 40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이 입금된 상태라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다 차 있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인데 저처럼 이미 다른 절세상품 한도를 다 채운 저에게는 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 되거나 대폭 감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세무사는 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니 3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3천만 원을 5년짜리 저수익 감옥에 넣은 꼴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런 원리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2025년 6월 출시된 정책형 공모펀드이며 국내 주식 및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 최대 공제액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가혹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와 다릅니다.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고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며 과세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과세 소득이 낮거나 없으면 공제 효과가 없으며 퇴직 후 소득이 없는 60대에게 소득 공제는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 만약 5년 이전 해지 시 이미 받은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되고 환급받은 공제액을 돌려줘야 하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세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주식형 펀드라 정부 정책 펀드라는 이름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데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혁신기업 주식에 투자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소득이 없거나 낮은 60대 이상 은퇴자.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만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 금융 소득만 있는 분들은 공제 효과가 0입니다. 3천만 원 넣어도 실질 혜택이 수십만 원에 그칠 수 있으니 5년간 돈만 묶이는 결과가 됩니다. 2. 유형 연금저축 IRP 한도를 이미 채운 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으로 이미 이 한도를 채운 분들은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와 한도가 충돌되거나 중복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본인의 실제 공제 가능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3. 유형 5년 내 목돈이 필요한 분. 주택 구입, 의료비, 자녀 결혼의 5년 안에
목돈 사용 계획이 있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추징세 플러스 원금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여 넣기 전보다 자산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유리한 분들의 실제 계산을 해보면 첫째 사례는 유리한 경우 과세소득 8,800만원 초과 직장인 세율 35%, 연 600만원 납입소득공제 240만원 절세액 약 84만원, 5년 유지 시 총 절세액 약 420만원, 펀드 수익까지 포함하면 의미 있는 혜택입니다. 둘째 사례는 불리한 경우 62세 퇴직자, 연금소득 연 1,800만원, 금융소득 연 500만원, 연간 과세소득이 낮아 적용세율 6%에서 15%, 600만원 납입소득공제 240만원 절세액 고작 14만원에서 36만원, 3천만원 납입해도 실질 혜택 317만원 수준, 나머지는 5년 묶임. 이게 제 사례입니다. 핵심 공식은 실제 절세액 합계는 소득 공제 곱하기 본인 한계세율, 이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가입하면 광고에서 본 숫자와 실제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해야 할 4단계. 첫째, 올해 나의 과세소득과 세율을 확인. 둘째, 연금저축 IRP 납입액과 한도 잔여량 확인. 셋째, 5년 내 목돈 사용계획 유무 확인. 넷째, 세무사 재무설계사에게 실제 공제액 계산 의뢰로 체크를 하셔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왜 증권사와 은행은 이걸 먼저 설명해주지 않는 이유는 국민성장펀드 판매 수수료는 판매사에 돌아가며 고객이 많이 가입할수록 판매사 수익이 높아집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먼저 알려줄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안 전판매 규제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현황과 세율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가입을 권유하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세 가지 불리한 유형에 해당하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불안 전판매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상담 후 즉시 환매 신청을 하여 3일 만에 환매했기 때문에 추징세는 피했지만 단기 매매 손실로 약 18만 원이 빠졌습니다. 빠른 결정 덕분에 큰 손해는 막았지만 만약 모르고 5년을 유지했다면 혜택은 317만 원의 기회비용과 투자 리스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국민성장 펀드가 나쁜 상품이 아니지만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절세 수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올해 예상 과세 소득을 확인하세요. 그 숫자 하나가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퇴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